가족 독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준비가 된 즐거운 책수다. 첫 순서로 오늘 고맙습니다. 청산 글마루 작은 도서관에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출판평론가 한미연 선생님 같이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길이 어땠어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성산 시형 아파트가 조금 오래됐는데 맞아요. 대신 나무가 너무 크고 좋고 지금 여기 창가에도 뭐 그렇죠. 네. 이 연초록색이 네. 정말 아주 투명한 게 햇빛에 막 바짝바짝바짝하는 게 너무 좋죠. 너무 좋고요. 그리고 도서관도 지금 제가 여기 처음 와봤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너무 환하고 밝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장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도서관도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 도서관 정말 괜찮아요. 보물 같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 좀 드는데요. 그래요. 네. 바닥도 마루로 돼 있어서 아이들 언제든지 마루에 그렇죠.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고 작은 책상, 그렇죠. 작은 또 의자.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의자 이렇게 차렷하고 못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뒹굴고 좀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또 더 보다 작은, 자기도 하고 뭐. 더 작은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보려면 이렇게 좀 우리는 앉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예전에는 참 잘 못하고 그냥 아주 그 FM적인 그런 도서관만 있었는데 어린이 도서관들이 이렇게 좀 아이들과 엄마들이 즐길 네.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서 그것도 좀 너무 보기 좋네요. 자, 그러면 성산 글마루 작은 도서관에 와서 저희가 읽어볼 책을 네. 두 권을 선정해 주셨는데 어떤 네. 책입니까? 5월의 주제는 가족으로 좀 정했습니다. 가족. 예, 예.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다룬 책 중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또 그동안에 마음에 쌓였던 얘기들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늘 행복하고 좀 잘 얘기하자는 나가고 거예요?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아하지 못했던 말들, 가슴에 담아뒀던 말들, 막 이런 거 이제는 한번 말해보자. 뭐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솔직하게 터놓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더 이렇게 앙금 같은 게 그건 생기거나 그래요. 그러지 않고 네, 풀 수 있죠. 더 풀 수 있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책들은 약간 컨셉이 이거예요. 달콤 쌉싸름한 책. 네, 어찌 보면 또 즐거운 얘기기도 그렇죠. 하면서 아픈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책입니다. 만나보고 자, 싶네요. 두 권의 책인데요. 엄마 사용법이란 책. 이거는 저학년들이 읽으면 딱 좋겠다 싶은 그런 책입니다. 엄마 사용법. 예. 예. 이 책은 그 김성진 씨가 썼는데요. 요즘에는 그 동화 작가 하고 싶은 분들 참 많아서 여기저기 공모전이 참 많아요. 이거는 그 창비 좋은 어린이 책에서 그러네요. 수상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읽어보시면 제목이 엄마 사용법인데 엄마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하실 텐데 차차gun 뜻하지 들어보죠. 않은 네.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네. 재미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궁금하게 자, 만들어 주시고 예, 다음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책은요. 이 책입니다. 오이대왕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부터는 읽을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 또 그리고 사실 어른들이 읽어도 그거는 어린애들 읽는 책이잖아. 그런 마음 전혀 안 드실 거예요. 그 고학년부터 제가 보기엔 성인 일반까지 누구나 읽고 이 책에서 많은 생각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표지 보니까 외국 책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크리스티네 뇌스트링거라고요. 오스트리아 작가인데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작품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그런 책입니다. 재밌겠습니다. 네. 두 권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고 오늘 또 함께 자리해 주신 분이 또 두 분 계세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정자 씨 그리고 허지호 학생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디 사시는지? 네, 저는 여기 성산 시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까이? 네,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몇 어머니고 학년 몇 학년? 초등학교 5학년하고 3학년.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딸 아들? 딸만 둘입니다. 네. 아유 복 받으셨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가까워서 항상 걸어 다니시겠어요? 자주 오세요? 네, 이 네, 글마루 자주 도서관? 오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많이 세 오면 번. 5번 정도까지는 오고 있고. 다섯 번이요? 거의 네. 뭐 매일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주말에도 하나요? 네, 주말에도 토요일도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자주 오죠. 그렇군요. 네. 오늘 그러면 허지호 학생은 몇째 딸이에요? 네, 첫째 딸입니다. 첫째 딸. 네. 이야. 허지호 학생 본인 소개해 주세요.
저는 서울 신북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5학년 허지우라고 합니다. 네. 이야. 어때요? 여기 근데 자주 오니까 오늘 오는 거 자체는 편안했죠? 네, 오는 거 평소에도 자주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거의 집 다음으로 제일 이야. 익숙한 장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자주 오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본인은? 여기가 학교 도서관보다도 좀 더 집이랑 가깝고 편하게 마음대로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자주 와서 같이 책 읽으면서 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편해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학교 수업이 끝나고 여기 몇 시까지예요? 저녁 때? 저녁 때는 이제 여름이나 봄 같은 지금 같은 경우는 7시까지도 해가지고 7시까지. 이제 학원이나 그런 거 요즘에 바빠서 도서관 같은 데를 잘 못 오는데 그렇죠. 이제 7시까지 하니까 친구들도 자주 오고 그래서 좋아요. 여기서 어느 자리에 주로 앉아서 본인은 책을 저기 만화책이 있는 필수 만화가 많이 있는 장소 있는데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다 저기 몰려가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항상? 아니 만화책 볼 때도 있고 학교 숙제 관련된 책도 보니까 이제 그럼 숙제도 여기 와서 이제 하면서 관련된 책도 네. 찾아서 보고 일석이조죠. 오, 일석이조. 벌써 이야. 말 쓰는 게 다른데요. 예. 역시 책을 읽은 티가 난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한 권 한 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권 오늘 같이 읽고 왔죠? 네, 당연히. 당연히 읽고 왔죠? 자, 그러면 먼저 읽어볼 책이 엄마 사용법이라는 책인데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내용이 예, 어떻게 그럴게요. 가는 건지요. 자, 예.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자, 이게 시간과 공간이 딱 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약간 근미래가 배경인 것 같아요. 주인공 이름은 현수라는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한테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데 왜 없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고 약간은 그 SF적인 그런 그 배경이나 그런 그 설정이 있는 그런 동화책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엄마가 갖고 싶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속에서 CF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 엄마 광고가 막 나와요. 엄마도 파나 보죠? 네. 그러게요. 점점 이상해지죠. 예. 아니 엄마 사용법이라는 제목부터 걸리잖아요. 엄마를 뭘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네. CF 광고 속에서 엄마를 막 판다고. 그 엄마는 희한하네요. 마치 강아지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처럼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같아 보여요. 엄마가? 막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는, 내가 이야. 원하는 걸 다 하게 해주는 그런 엄마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사고 싶은데 아빠가 선뜻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아빠가 갑자기 장기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현수라는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또 다른 일들이 있으시고 어려워서 예. 그래서 급히 아버지가 엄마를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현수네 말도 안 집으로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현수네 집으로 택배 상자가 오는데 그게 아. 바로 엄마. 그러니까 조립해야 되는 엄마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현수가 직접 조립을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로봇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남자애들한테 정말 로봇 예, 중요하죠. 레고나 뭐 이런 블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수라는 아이가 엄마를 조립하고 그리고 거기 그 조립하는 상자에는 엄마 사용 설법이라는 게 그래서 담겨져 엄마 있어요. 사용법이군요.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 예. 조립한 것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예. 사용법. 그거대로 엄마를 사용하면 엄마는 이 아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 먹을 걸 달라고 하면 먹을 걸 주고 간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간식도 주고 뭐 옷을 챙겨달라고 하면 옷도 주고 네. 난 텔레비전 보고 싶어 그러면 텔레비전도 보게 해주고 아. 이런 엄마가 되게 하는 그런 야. 엄마 사용법이 담겨져 있는 엄마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거기까지만 설정이긴 얘기하시죠. 한데 예. 과연 현수의 바람은 정말 이것뿐이었을까? 있을까? 아. 엄마는 CF 속 엄마처럼 현수에게 그렇게 뭐든지 다 주기만 하는 그냥 서비스만 하는 그런 엄마일까는 하는 건 이제 좀더 얘기가 얘기를 이제 해보죠. 전개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생명 장난감인 엄마,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장난감인 엄마를 만나는데 이런 엄마가 온다 그러면 지금 판다 그러면 사겠어요? 허지원 학생?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워낙 이제 오. 엄마의 역할을 잘하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네.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하게 해줘요, 엄마가? 뭐든지 다 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좋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고마워. 지금 엄마 옆에 있어서 지금 그런 거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얘기해도 돼.
괜찮아. 엄마 이런 사용 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엄마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런 생명 장난감이 왔으면. 엄마가 이제 시험이나 그런 거 공부 상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드디어 이제 할 말을 이제 하는구나. 드디어 이제 얘기가 그래, 그래, 나옵니다. 그래, 그래. 네. 엄마가 평소에 그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공부를 이제 많이 시키세요. 어떻게 시키세요? 문제집 다 풀라. 문제집을 몇 권이나 풀려고 그러시는 거야 대체? 많이 안 푸는데요. 한 권 정도. 그래요. 이 책을 읽어본 느낌은 어땠어요, 하지 학생은? 이 책을 이제 읽어보니까 진정한 엄마가 이제 뭐든지 주기만 하는 엄마는 아닌 것 같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엄마가 이제 더 좋은 엄마인 것 같아요. 이야. 잘해주기만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다. 어떤 생각하셨어요? 엄마 입장에서 이 책 읽으셨을 때는? 저도 처음에는 엄마 사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목을 보고 이거 좀 그렇죠, 뭔 이런 제목이 있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죠. 읽어봤더니 불쾌하셨죠, 네, 약간의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현수한테는 진정한 엄마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좀 새로운 엄마의 중요성, 아무튼 제 역할이 많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엄마 없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됐었죠. 그렇죠. 예. 한부모 없이 뭐 아빠랑 아니면 결손가족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친구들이 엄마의 빈자리 그런 거 생각해 보고 그거를 보면서 내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존재구나.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된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네, 엄마가 이제 없는 심정이 어떤 건지 이 책을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엄마가 없었으면 하고 상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많았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한테 혼날 때나 엄마가 이것저것 잔소리 할 때. 때는 아유 엄마 그냥 없이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지금 근데 힘든 일이 여기서 많잖아요. 엄마가 네,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내가 진짜 갈까 이러길래 그만뒀어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하는 그게 말을 언제였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당황스러워. 내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할 줄이야. 그래서 이제 농담식으로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이제 하는데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엄마가 진짜 어디 나가 볼까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우 딴에는 좀 그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 우스갯소리야 그래 이제 그랬는데 엄마 그런 말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너무 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 반응 보려고 엄마가 하는 얘기니까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네. 야, 그렇군요. 지금 엄마 사용법 같이 읽어봤는데 어느 대목들이 좀 인상적이셨는지 서로 좀 한미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엄마로서 이 책을 쭉 읽으실 때 지금 이쪽은 자녀가 나왔기 때문에 솔직한 고백을 저는 자녀가 제 맘대로 해주셨지만, 고백을 막 네. 해도 될까요? 이 책이 처음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엄마 사용법이란 제목을 달고 있는데 엄마를 대체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이제 궁금해서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맨 처음 책을 읽을 때 요것 봐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제 주인공인 현수가 이제 엄마를 막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택배 아저씨가 이제 엄마를 갖다 주고 뭐 이제 엄청 이런 무거운데 그거를 예. 막 이고지고 올라오지 예, 않습니까? 올라오죠. 그런 과정이 이제 예. 앞에 그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이제 현수한테 주문한 엄마가 왔다. 엄마 뭐 그러니까 현수가 뭐, 엄마라고요?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엄마 얘기를 계속하고 하는데 그게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엄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엄마라는 말소리를 갑자기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 딱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아직 이렇게 나이가 그럼요. 많은데도. 누구에게나 그렇죠. 이걸 읽다 보니까 여기서 이 엄마는 그 엄마가 이렇게 생명이 있는 엄마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거 사물처럼 예, 사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돈 주고 살 수 예, 있는 그런 장난감 사물. 예, 그렇죠. 물건.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엄마가 왔어. 네가 주문한 엄마가 왔어. 내가 주문한 엄마가 왔어요. 막 이제 이런 말인지 계속 그 엄마가 이어지니까 느낌이 그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사물처럼
판에 그렇게 그럴 수도 불려주고 있죠. 그런 그런 대우를 아이들도. 받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엔. 예 그러면서 음. 그게 그 뉘앙스가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착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엄마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초반에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많이 생각을 뭐라고 하게 생각하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지금 이 엄마 생명 장난감은 밥 해주고 뭐 간식 해주고 그렇죠. 뭐 청소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학교 갈 때 나가주고 뭐 이런 맞아. 정도인 네. 거지 예. 다른 게 없는데 실제 저희도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밥하고 아, 안 그러세요? 어떤 일을 이렇게 또 하신다고 솔직하게 생각하세요? 엄마의 말씀드리면 역할. 솔직하게 고백을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엄마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글쎄 저희도 이 책을 보면서 아 엄마는 항상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뭐 학교 갔다 왔니 간식 챙겨주고 뭐 일상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게 모르게 저희 아이들한테 사랑이라는 걸 주고 있죠. 잠잘 때 잘 자라 그렇죠. 좋은 예, 꿈 꿔라. 그래요. 예. 또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표현을 나름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요. 엄마의 역할이 뭔지 우리끼리 조금 얘기를 네. 해보자고요. 네. 아이 입장에서 나중에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시고 엄마가 일단 뭐 어떤 역할을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네. 예,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아이가 왜 학교에 돌아와서 막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청소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설거지하고 있을 수도 맞아요. 있고, 그쵸, 뭐 그쵸. 하여튼 집에서는 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뭐가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아유,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죠. 계속 일이 벌어지죠. 저는 심지어 그쵸. 집에서는 안경을 벗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먼지나 치워야 할 보일 곳이 때.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맞아요. 학교 갔다 오면 아이는 아이대로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 맞아요. 또 자기의 그쵸. 감정 상태, 또 친구와의 일,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엄마가 막 왔다 갔다 부엌에서 화장실에서 안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제 일만 하고 있으면 예, 뒤로 그쵸. 쫓아다니면서 엄마 바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 되게 대수롭지 않게 응 엄마 바빠. 보험 모르니? 보험 몰라? 뭐지 이러고 말죠. 일이 우선이에요. 예, 그럴 때 이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엄마의 일을 하고 있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여러 가지 의식주를 챙겨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인 건 맞죠. 우선순위가 그러나, 있겠죠. 예, 우선순위. 하지만, 네. 그게 엄마 역할인 건 맞고 그리고 이제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이제 가정의 기본이 흔들리는 건 맞죠. 근데 또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엄마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 후배들 보면 엄마인 후배들 보면 이제 자기들이 자조적으로 이런 말해요. 나는 운전기사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아이 태우고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또 이 학원 갔다가 맞아요, 맞아요. 나는 드라이버야 늘 운전 중이야 엄마는 운전 중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엄마의 역할을 어느 한쪽으로만 규정해서 좀 그럴 수도 그것으로 있네요. 모든 걸 채우고 있다고 되게 착각하고 있는 한국 그런 엄마들은 경우들. 사실은 또 먹는 걸 중요하게 해서 밥 먹었냐, 맞아요. 예. 뭘 먹었냐. 그리고 저는 먹는 것만 챙겨요. 계속 서서 음식만 계속 음식하고. 하면서 자 이거 먹어라. 저거 싫대는데도 그럼 이걸 먹어. 왜 이건 안 먹냐. 주로 저는 그쪽에 방점이 예. 있는데 어디다 방점을 주로 예. 두세요? 그래서 박준 대신. 저는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인성적으로 요즘 아이들 너무 안 놀아가지고요. 좀 놀리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에는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네. 풀어줬다가도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 지우 친구나 이렇게 보면 너무 요즘 아이들 삭막하다 감정이 메말랐다 그런 걸 느껴서 놀아야 되겠다 얘네들이 그런 그 놀이 문화를 좀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네, 아우 좋은데 방점을 찍고 네 계신데요. 하고 예. 있는데 잘 실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주변에 엄마랑 이렇게 사이가 좋은 엄마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뭐 사이가 안 좋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주변 친구 중에 엄마가 맞벌이인 경우도 이제 여러 명 생기다 보니까 더 엄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엄마는 이제 서로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뜻하게 돌봐야 된다. 예. 엄마 지금 따뜻. 밥하고 지금 빨래하고 이런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게 예. 설정이 이제 약간 근미래라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는 이제 어린이 책이고 특히 저학년들이 그래요. 읽을 책이어서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한 모습이라던가 경고 같은 거는 거의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있거든요. 깔려 근데, 있는 예. 거군요. 근데 약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지금 우리가 우리 엄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밥 해주는 엄마, 운전하는 엄마,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엄마, 그 다음에 뭐 성적 갖고만 아이를 평가하는 엄마,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엄마 노릇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경고고, 그런 엄마들로 이 세상이 가득 채워지면 이거는 아주 똑같죠, 가까운 뭐. 미래에 엄마들은 사라지고 그런 엄마 노릇을 할 사람은 장난감. 기계로 그렇죠. 대체될 수도 로봇으로. 있다. 그런 경고를 작가가 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섬뜩하네요. 그러네요. 따뜻하게 무서워지는데요. 하더라고요. 곧 저희가 일자리를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엄마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네. 엄마 기계가 와서 우리들의 빈자리를 다, 빈자리가 아니죠. 그거는 더 우리보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은 더 잘하고 그렇죠. 지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저희는 또 지쳐 자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없이 24시간 풀로 네.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따끔한 경고 메시지가 이 책의 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림이 네. 앞서 이제 작가 얘기도 저희 잠깐 했지만 이 등단 과정을 그림도 참 인상적이었고, 다른 책은 이렇게 읽을 때 그림이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이 책은 엄마는 그럼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네. 그런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림이. 네. 다른 책에 비해서는 좀 그 사파나 그림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 저학년들이 읽을 책이니까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 그림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김중석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어쨌든 어른인 거잖아요. 맞아요. 어른인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린이의 모습, 어른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마치 보면 그냥 제가 아무 페이지나 펼친 건데 예. 왜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약간 맞아요. 그렇게 예, 아이들이 크레파스나 이런 걸로 어. 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구현해내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어른이 그린 그림이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느낌이. 그런 느낌을 줘서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고 부담 없고, 그리고 아이의 시선으로 자꾸 이럴 때 엄마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장면을 우리 허지우 학생은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는지, 인상적인 대목이 있으면 한 대목 좀 소개해주면서 읽어봐 주겠어요? 그 맨 마지막 부분이 결말이 나기 전에 현수가 엄마를 매우 그리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요. 그 장면을 그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집에 돌아와서 현수는 끝내지 못한 숙제를 했어. 저번에 그리지 못한 우리 가족 그림이었어. 그림 속에서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그림을 보고 말했어. 멋진 그림이구나. 엄마가 행복하게 웃고 있네. 엄마는 진짜니까요. 하면서 떠나간 엄마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이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그리워한 적이 있어요, 허지우 학생은? 엄마가 보고 싶어서. 별로 엄마 떨어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떨어진 적이 네. 없어서 한번 떨어져 보셔서 그리워하는지 안 그리워하는지를 그렇기도 하네요. 우리가 네, 이제 살펴봐야 좀- 될 것 같아요. 네, 슬슬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슬슬 엄마가 어디로 떠나줄 모양이다. 다들 인상적인 장면들이 다르실 텐데, 저는 사실은 여기 이제 현수가 사실은 학교에서도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좀 작은 아이여서 그런지 다른 애들한테 막 놀림도 받고 뭐 괴롭힘도 당하고 그런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학생과 같이 가는데 엄마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날 엄마가 자기가 가르쳐 준 대로, 현수가 맞아요. 엄마한테 알려준 대로 엄마가 반가워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어서 오라고 하는 장면, 이제 산책 가자고 하는 네, 장면. 맞아요. 네. 현수가 좋아하는 거를 다 알게 됐잖아요. 네, 네,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서 엄마가 알게 되면서 맞이하는 이 장면이, 저는 이제 드디어 엄마랑 현수랑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 장면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예. 역시 엄마의 마음에서 엄마의 네. 마음에서 그 엄마와 현수라는 아이가 감정이 이렇게 딱 통했다라는 걸 느끼는 대목, 그 대목을 딱 짚으셨군요. 자, 그 엄마하고 또 우리가 아이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예. 이런 관계가 참 중요하죠. 소통하는 거. 소통과 관계가 중요하고 이 책이 또 이제 후반부에서 그 현수가 생각했던 엄마가 아닌 엄마잖아요. 이 엄마는 그렇죠. 예, 이 엄마는 원래 기계 로봇처럼 기계죠, 예, 뭐. 기계 로봇이니까 기계 로봇이니까 그냥 설명서 시키는 대로 딱딱딱 조립하고 시동 스위치 누르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엄마인 거예요. 일종의 감정이 있는 그런 로봇심이 이제 드러나는데 불량이라고 여기선 표현하죠. 그렇죠. 불량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기계인데 마음이 있으면 그건 불량이라는 되니까. 거죠. 네, 예. 예. 이제 그래서 현수가 생각했던 엄마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현수가 갈등과 고민에 빠지고 막 친구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도 네. 않고 맞아요. 네. 게다가 나쁜 친구 있잖아. 나쁜 친구 하여튼 그 네. 괴롭히는 친구 정태성. 네, 태성이. 네, 태성이가 막 또 현수를 괴롭히잖아요. 네. 너네 엄마 불량품이다 막 이러고 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수가 고민에 빠지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책의 후반부에 참 재미있는 그리고 참 유익한 그런 이제 얘기가 바로 관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록 우리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렇죠.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선택할 것,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것,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것. 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책 속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 현수라는 그 어린아이가 이 상황을 과연 엄마를 어떻게 하면 엄마처럼 만들 수 있을까, 엄마처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면서 그 관계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도록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힌트를 아이디어를 주셨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현명한 뭐냐면 네, 할아버지세요. 맞아요. 현수야, 네가 원하는 엄마가 어떤 엄마니라고 물어보면서 네가 원하는 걸 네가 먼저 엄마한테 해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요 책의 또 하나의 백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지우도 그러면 바라는 걸 엄마한테 해야 엄마가 해주는 거 아닌가요? 바라는 게 뭔지 뭘 하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일주일에 노는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더 많이. 엄마 굉장히 약간 좀 신경질적인 그런 목소리가 조금 묻어나셨어요. 아니 제 딴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모자란가 봐요. 아이들은 더 놀아야 되나 봐요. 그런가 정말. 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5학년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놀면 아이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엄마를 먼저 놀게 해드려야 될까? 엄마가 좀 놀아보셔야지. 그렇지. 그래. 그러면 아이들도 놀 수 있게. 어, 엄마의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 그냥 안 놀고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또 힘도 떨어지지. 그러게. 네. 엄마를 사랑하는구나. 네. 야, 그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하고 어떨 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엄마하고 이제 자는데 음. 서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서로 생활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같은 거를 좀 밤에 나눌 때가 있을 때 그때 제일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그럴 때 맞아. 그럴 때 엄마가 잘 들어주셔요? 네. 엄마가 막 그렇게 구박하고 그러지 않아? 얘 너는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이러면서. 아니 그러지는 않으세요. 정말 좋은 엄마죠. 좋은 엄마구나. 아이하고 어떨 때 관계가 난 참 좋다 이렇게 느끼세요? 아이가 느끼는 거랑 또 다르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뭐 친구들이랑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는 이제 다른 친구 엄마들 이렇게 통해서 들어요. 그러면 과연 지우가 학교 끝나고 와서 그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얘기를 서슴없이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면 어떻게 예. 반응을 보여줘야지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있잖아. 나 오늘 학교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할 때, 이런 얘기까지 엄마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럴 때는, 고맙고 아직까지는 관계가 아직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떨 때 그런 걸 느끼세요? 아이하고 관계가? 그게 좀 크시죠, 아이가? 저는 좀 큰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잠자기 전에 수다 떠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가장 야. 수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참 좋죠. 엄마하고 자식이 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딱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수다를 떨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요.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제가 숙제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는 밥 먹으면서 수다 떨기. 아.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저녁밥 같이 먹기 운동이라는 혼자만의 캠페인을 이제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일을 하시니까. 일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밖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밥 먹을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왜 그 잠깐 수다 떠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즐겁고 그거는 그래요. 지우야 지우뿐만 아니라 엄마도 되게 즐겁다. 네. 즐거운 시간이죠. 그래요. 저는 하도 이제 애가 커서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저희 애가 저한테 여자친구 문제를 상의할 때 그때가 저는 제일 여자친구 야. 문제를 상의할 때 어떻게 순순히 상의가 되나요? 이게 그럼요. 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을 때 아 내가 얘가 이것까지도 다 나한테 열어서 공개를 하는구나 남자인데 예 그럴 때가 조금 뿌듯하죠. 뿌듯. 그러면서 이제 관여를 많이 안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죠. 기다려. 예, 그 여자는 안 된다 이러고 아 그렇게 뭐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직 그런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관계가 참 중요한데 그 관계의 키는 서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할아버지가 주신 그 팁이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먼저 엄마가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예?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먼저 행하고 네. 아이도 엄마한테 원하는 걸 먼저 행하고 서로 그거를 보여줄 때 말 안 하고 행동 안 하면 그럼요. 알 방법이 예, 없잖아요. 그쵸. 아무리 맞아요. 부모 네, 자식간이라고 해도 사실 관계라는 건 선빵이라고 제가 늘 이런 즐겨 쓰는 속어를. 표현인데 먼저 보여주고 맞아요. 먼저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고릴라가 똥 던지는 얘기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게 처음엔 저 고릴라 왜 이럴까 싶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태성이. 예전에 살던 그 집에 태성이가 네, 맞아요. 똥을 던졌는데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나 좋다는 표현인 줄 알고 관심을 따라한 표현하는 거잖아요. 거 그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사랑뿐 아니라 미움도 이렇게 똑같이 보고 배우고 관계 속에서 다시 재탄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인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고릴라 얘기도 굉장히 섬뜩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고 그래요. 해도 그 관계는 늘 거울이다. 서로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그렇게 똥을 던지진 않지. 애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죠. 네, 가끔씩 있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나이가 좀 더 많아지면은 그게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태성이처럼 친구를 괴롭히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그래요. 그 장난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그죠? 예. 이 어떠세요? 그 고릴라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관계라는 것이 거울처럼 아이에게. 네. 이 고릴라 딴에는 이제 같이 놀고 싶다는 표현으로 그렇죠. 하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해도 이 서로 친구 간의 마음을 읽어준다거나 이런 마음 표현이라든가 좀 서투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이런 친구들이 종종 저도 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근데 1차적인 원인으로서는 이제 가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이 고릴라도 참 처음에 태성이라는 친구를 말고 현수라는 현수라는 만났으면. 친구를 만났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화를 그랬어요. 내실 때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아이에게. 저는 3번을 먼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중간 톤으로 이렇게 하고서 제일 화나면은 엄마가 하지 말랬지 하고서 눈빛이 좀 달라지나 봐요. 그러면 저희 두 도끼 딸들은 눈을 확 쓰시고. 두 딸들은 레이저 바로, 빔이 막 나와. 바로 각자의 어. 저기로 하고서 엄마가 화났구나를 금방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화를 자주 내서 딸이 그런지. 둘이라서 아주 예. 편하게 키우시는. 아무래도 그래요? 예, 딸들이 예. 아들이라 그렇게 화내갖고 듣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저희는 이제 그런가요? 그거 갖고 조금 어렵죠. 어떻게 화를 내세요? 진짜 화를 그 나쁜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 지금은 이제 아이가 저도 네. 좀 많이 커서 네. 이제 대화가 조금 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사실 저도 좀 무식한 엄마여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엄마가 집을 나가겠다 협박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걸 했어요. 말하니까 참 창피하네요. 저는 말을 안 합니다. 화가 나면. 네.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말을 딱 안 해버려요. 상대를 안 해요. 딱 방에 들어가서 제일만 하고. 가장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어, 어쩔 줄 그렇죠. 모르는 거죠. 엄마가 무섭죠. 그렇게 딱 네. 해버리면. 네. 그래서 저는 화나면 딱 방에 들어가서 말을 안 해요. 아들이 와서 막 말 걸 때까지. 근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맞아요. 예. 네.
관계라는 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어떤 답을 찾아가야 될까요? 그것도 역시 책에서 답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 보면 이제 엄마가 나중에 이제 오죠. 네. 진짜 엄마가 돼서 오죠. 그럴 때 이제 사냥꾼들이 이제 막 그 불량품 엄마를 잡아가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다가 이 엄마를 보게 되죠. 네. 그럴 때 이제 우리 현수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라고 이제 그 진짜 엄마가 된 그 불량품 엄마가 막 이제 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사냥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딱 한마디를 해요. 뭐라 그랬죠? 네. 진짜 엄마시군요. 생명 장난감은 집안일은 잘하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라고 얘기하고 진짜 엄마구나. 그러고 이제 가버리거든요. 아이에 대해서 정말 아는 거 그게 그렇죠. 엄마다. 예, 예.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저절로 잘 알게 되는 건 없어요. 아이를 내 아이지만 내가 낳았다고 우리는 참 방심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눈을 자주 들여다보고 예를 들면 아이의 옷을 들여다보고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이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잘 보고 잘 느끼려고 노력하고 잘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사실은 내 아이일지라도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엄마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아이도 그렇죠. 내가 딸인데 내가 아들인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책을 읽게 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런 점에서 이 책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또는 아이가 서로 함께 이런 입장에 관한 얘기를 같이 해보면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지 않고 야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엄마가 뭐 기계인 줄 알아? 엄마가 그게 줄 알아? 그래 엄마 집 나갈 테니까 딴 엄마 데려와. 뭐 이제 이런 우리가 흔하게 하는 얘기들 이제 그런 얘기들 말고 요 입장을 현수의 입장 또 이 불량품 엄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이렇게 상처내지 않고도 서로 갈등의 고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떠세요? 싶어요. 아이를 잘 알아야 그게 진짜 엄마라는데 우리 허지호 학생은 어떤 아이예요? 지우는 단편적으로 말을 잘 하고요.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아이예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지우야 뭐 고민 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지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지우는 요즘에 만화책 코난에 흠뻑 빠져 있어서요. 명탐정 코난? 네네,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모든 선물이라든가 그거에 관련된 책을 좋아하고 있는데 본인이 좋아하니까 뭐 저는 굳이 뭐라고 맞습니까? 하지? 네. 지우 학생? 너무 두 분이 잘 알고 계셔서 더 이상의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자, 진짜 엄마라는 건 다른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진정 알아주는 것, 제대로 알아주는 것, 잘 아는 것, 그게 엄마 역할인 것 같다. 저도 가서 엄마 역할 제대로 좀 해야 돼요. 엄마 사용법 첫 번째 책 같이 읽어봤습니다. 즐거운 상상과 신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 바로 도서관입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이 담겨있는 도서관. 책 읽는 즐거움이 가득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개구쟁이 동네 꼬마들이 요즘 푹 빠져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산 글마루 작은 도서관이랍니다. 우리 글마루 도서관은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한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도서관이야말로 집에 있다가 슬리퍼 신고 그냥 아이들 손잡고 오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이런 작은 도서관이 동네마다 있으면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쉽게 들리고 엄마들이 장 보러 가다가 중간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쉼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방과 후가 끝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정문 앞에서 학원 버스를 타고 학원 뺑뺑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학원만 전전하는 것보다는
집 가까이에 이런 작은 도서관에 들러서 책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그런 창의력이 길러질 수 있는 그런 동네의 도서관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곳은 책 읽는 공간뿐 아니라 마을의 즐거운 문화 공간으로도 톡톡히 재구시를 한답니다. 책 읽어주는 언니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전래놀이 배우기, 역사 탐험, 연극 체험 활동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모 교육 강좌와 작가와의 만남, 책 읽는 엄마 동아리 등 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서관 오는 사람들이 좀 더 큰 만족도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 저희는 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만나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의 어떤 사고나 생각들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잡고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데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경쟁보다는 어울림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 오늘도 글마루 작은 도서관에서는 책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